Hello，各位同学们，大家好。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준입니다. 오늘은 2023년 연말 HSK 챌린지 3급 세 번째 영상 업로드하는 날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고 계신 이 문제는 이미 여러분께 단톡방에서 올려드렸던 자료고요. 3급 독해 제일 마지막 파트에서 등장하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거의 모든 어학시험에서 등장하는 출제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위에 이렇게 본문이 있고, 그리고 질문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질문에 해당하는 A, B, C 또는 더 많은 이런 보기들이 있는데 정확한 답을 고르세요라는 객관식 선택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 절대 위에 있는 본문부터 읽으려고만 하지 말고요. 아랫부분에 있는 질문에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질문했는지, 그리고 이 질문에 어떤 보기를 주었는지부터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가장 똑똑한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과 같은 경우에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100% 완벽하게 이해할 가능성은 조금 적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표현 방식이 다양할 수가 있고 어려운 내용이거나 또는 마지막 파트이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들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최대한 내가 피해가고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질문과 보기를 조금 더 집중해보자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장씩 우리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1번은 정답이 될 수 있는 정답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요 노란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럼 본문 먼저 보지 말고 질문이랑 밑에 있는 보기가 무엇인지 한번 보자 그랬잖아요. 갑니다. 질문 어떻게 물어봤습니까? 说话人, 즉 위에 있는 이 문장은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인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 화자는 是입니다. 什么意思? 질문이 됐네요.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이거죠. 什么가 있기 때문에 뒤에 마가 따로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겁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예요. A 보겠습니다. 단어장에 정리가 되어 있는 단어들은 꼭 외우세요. 妻子不同意. 아내가 동의하지 않는다. 내가 이런 결정과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내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가 A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现在, 지금은 决定, 결정을 不能,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결정할게요. 혹은 다른 걸 더 생각해보거나 다른 걸 더 둘러본 다음에 그때 결정할게요. C, 对房子不满意. 어떤 것에 대해서 满意만 쓰면 만족한다는 뜻이고요. 不까지 등장했기 때문에 불만족. 그러니 房子에 대해서 불만이다. 이 집이 마음에 안 든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어디에 정답이 나와 있다고요? 노란색 부분에 나와 있다고요. 4이라는 글자가 여러분 지금 무조건 기억합니다. 저랑 같이. 강조용법의 부사로 쓰일 때가 굉장히 많은데 무엇을 강조하는지는 문장의 흐름과 구조를 봐야 됩니다. 그 여러 가지 강조 가운데서 4이라는 글자는 어떤 걸 강조할 수 있냐면 시간과 장소를 강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시간을 강조했습니다. 일단 볼게요. 等,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我妻子看过, 그 뒤로 看过라는 것은 일단 와서 두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있다. 근데 이미 봤다란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보고 나서야 그 다음에 차이가 들어갔죠. 시간과 시제 타이밍. 그제서야 能做决定,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 지금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차이라는 글자가 왜 지금 정답이 될 수 있는 포인트라고 했냐? 차이는 언제 쓴다고요? 아직은 아니다. 이미 발생한 일도 아니다. 이런 걸 하고 나서야 그 다음에 비로소 가능합니다. 아직은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정답은 B로 골라야 되겠고요. 지금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다 보고 난 다음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 사람이 다 보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예요. 好,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고 4이라는 글자는 시간에 관련한 강조를 할 수 있다. 그제서야, 그 다음이 돼서야, 지금은 안 된다. 그리고 나서야. 자,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여러분들이 알아둘 부분이 있습니다. 等이라는 글자는 물론 기다리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작정 기다리다라는 뜻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이 동사 뒤에 꼬어가 쓰였습니다.
이거 우리 기초 수업 때 꾸어라는 글자를 어떻게 배우죠? 뭔가 한 적이 있어. 나 과거에 이거 해본 적이 있어. 이럴 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지금은 과거입니까? 아니죠. 과거가 아니거나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꾸어를 썼습니다. 이거는 무슨 용법이냐? 기다려주세요. 이 사람이 이런 경험을, 이 행동을 하고 나서야 이후 이런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가 아닌 걸.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이런 경험을 먼저 시켜준 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뒤에 비로소 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중국어를 내가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씩 딱딱하게 직역해서 여러분들한테 한국어로 들려드렸기 때문에 이 문장의 흐름이 굉장히 어색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꾸어는 꼭 과거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다 보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할게요. 라는 표현으로 의역했을 경우에는 이 문장이 상당히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장 자체를 보면 누군가가 새 집을 이사하려고 집 보러 왔나 봐요. 집 되게 좋네요. 근처 환경도 되게 좋고요. 근데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뭘 더 해봐야 됩니다. 우리 아내가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야 비로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문장을 내가 완벽하게 파악할 수는 없을 수도 있다. 다만 정답이 되는 구간에서 근거가 될 만한 표현과 그 단어만 찾는다면 충분히 정답을 고를 수가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두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요건 어찌 보면 1번 문제보다는 조금 쉬워요. 좀 더 확실하게 말해줬거든요. 봅시다. 根据这段话, 이 한 단락의 말에 근거하면, 이것을 근거로, 이것에 따르면, 可以知道, 알 수 있습니다. 뒤에다가 점점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걸 지금 우리한테 물어본 겁니다. 이 사람의 뒤에 부분의 상황에 들어갈 수 있는 건 A, B, C 중에 어느 하나겠죠. 자, A, 难过极了. 难过는 괴롭다, 슬프다. 슬프다 뒤에 极了, 极了. 소리 极了랑 발음이 되게 비슷하죠. 그냥 농담한 거예요. 难过极了. 서로 뒤에 极了 붙이면 이거는 그렇죠. 매우 몹시 극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프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라는 뜻입니다. B, 面试成绩很低. 면접 성적. 그러니까 면접을 봤는데 그 결과 성적이 매우 낮았다 이 얘기입니다. 想,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다. 찐이라는 글자는요, 어떤 공간에 진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那家公司, 그 회사에 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입사하고 싶어 한다. 이 회사에 면접 봐서 이 회사에 합격해서 이 회사에 다니고 싶어 한다라는 의미로도 찐이라는 글자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어디입니까? 역시 핑크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 아까 想이라는 글자는 하고 싶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희망한다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我希望, 근데 여기서 타인데 왜 我입니까? 본문은 이 사람이 본인의 일을 직접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我 했겠지만 질문에서는 이 사람이 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타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我이자 밑에 있는 질문의 타가 맞아요. 네, 그래서 나는 시황, 이러길 희망합니다. 시황 뒤에는 보통 문장이 붙잖아요. 보통이 아니라 문장이 붙어야죠, 당연히. 그럼 이 사람이 희망하는 바가 지금 뒤에 있는 이 문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는 이런 걸 하고 싶어 한다. 어떻게? 自己, 내 자신이 能有机会,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디? 去那家公司, 그 회사로 가서 工作, 일을 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이 사람은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 정답은 핑크색 이 부분 때문에 C라고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맞네요. 오케이. 그래서 문장 역시 전체의 흐름을 보시면 昨天我参加了一个面试. 어제 내가 참가했습니다. 어떤 면접에. 그 회사는 很有名, 진짜 유명한 회사예요. 나는 정말 이러길 희망합니다. 내 자신이 기회가 생겨서,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去那家公司工作. 그 회사에 가서 일하길 바란다. 즉,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정답은 확실히 C가 맞았네요.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질문 역시 같이 볼게요. 根据这段话, 역시 아까 위에 있는 질문이랑 똑같은 방식의 질문. 이 문장 또는 이 말에 따르면 我们, 우리들은, 자, 요 단어 질문이거나 또는 문장 또는 보기에 나왔을 때 여러분 각별히 조심해 주세요.
인가이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마땅히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라는 것도 다 아실 거고요. 근데 얘가 등장하면 이 문장에서 우리한테 말해주고자 하는 건 무조건 이런 말투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좋은 거예요. 이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야 돼요. 즉, 방위성이라 그러죠.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를 뭔 옳은 거고 어떤 건 틀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라는 얘기로 위에 있는 문장이 맥락과 흐름이 이어질 거예요. 네, 보기 먼저 잠깐 볼게요. 忘记过去, 과거를 잊어버리세요. 자, 过去는요, 동사일 때 지나갔어요가 되겠지만 过去라는 한문, 한자만 봐도요, 과거라는 명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명사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 3급에서 이거는 이제 그냥 동사 지나가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명사일 때는요, 과거라는 뜻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과거를 잊으세요. 相信同事, 믿으세요, 동료를. 自己 스스로 想 생각하세요. 办法, 想办法. 여기서 想은 뭘 하고 싶다가 아닙니다. 왜? 이게 무슨 어떤 일을 하고 싶다가 되려면 뒤에 또 다른 동사가 나와야지 그 행동을 하고 싶다잖아요. 뒤에 办法는 그냥 방법이라는 명사일 뿐이기 때문에 방법을 생각하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 속에서 우리한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어떤 당위성이냐? 과거를 잊어야 됩니다. 동료를 믿어야 됩니다. 스스로 방법 생각하세요. 이 세 개 중에 어느 하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다가 여러분 위해서 제가 일단 초록색으로 표기를 해두었는데 要, 不能, 只能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단어들이 인가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다들 당위성, 즉 마땅히 뭘 해야 됩니다. 또는 뭘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 당위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들인 거예요. 야오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는 난 이런 걸 할래요. 나 커피 마시러 갈래요. 나 졸리니까 잠을 잘래요. 이런 뜻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야오도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뿌능 여러분 되게 쉽죠? 능은 가능함을 얘기하니까 뿌능이면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자, 이제 질능, 질라는 글자도 기억합시다. 질라는 글자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도 삼성으로 쓰일 때 능과 함께 쓰이면 질는 오직 단지라는 부사용법입니다. 그래서 능은 가능하다는 뜻이라면 질능이라는 것은 오직 이것만 가능해요. 오직 이렇게만 해야 돼요. 이런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세 개 가운데서 뿌능 부분에서 찾으면 안 되겠죠. 이건 하지 말란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답이 될 수 있는 키워드는 당위성을 나타내는 해야 된다라는 여 뒤에 부분에 있는 이렇게만 할 수 있습니다라는 질능 이쪽에서 고르면 되잖아요. 그럼 볼까요? 学着自己解决问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세요. 자, 问题는 문제점, 解决는 해결하다. 일단은 앞부분에서 우리들은 뭘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도 한번 볼게요. 또, 自己 스스로, 去 실제로 어떤 장소로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문제를 처리하거나 어떤 일을 해결할 때 그것에 임하라는 뜻으로 하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选择, 선택, 그리고 决定, 결정. 지금 앞에 있는 야오와 붙어있는 부분도 그렇고 뒤에 있는 只能이랑 붙어있는 부분도 그렇고 다 어떤 단어를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까? 그렇죠. 스스로 하세요. 남한테 기대지 말고 혼자 선택하세요. 그래서 스스로 방법을 생각하세요. 라는 정답은 맞습니다. C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른 거예요. 네. 풀고 나서 우리가 문장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또 역시 흐름을 한번 살핀다면 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해야 됩니다. 学着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중국어를 배우다 이게 아니고요. 배우고 있어야 됩니다. 늘 배워가야 됩니다. 사는 이런 지혜와 일 처리하는 방법들을 계속 끊임없이 터득해야 됩니다. 이런 어감으로 의역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不能 하면 안 돼요. 뭘 하면 안 됩니까? 什么事情都 그 어떤 일이든 모두 请别人帮忙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안 돼요. 因为 왜냐? 有些事情 어떤 일들은 只能 이것만 가능합니다.
어떤 일들은 이것만 가능합니다. 무엇만 가능하죠? 自己去选择和决定. 내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의역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해석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방법, 밑에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위에서 키워드 어떤 걸 찾을 수가 있는지 라는 방법으로 접근하기. 好, 넘기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 제일 어렵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왜? 사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의 센스만 가지고 있으면 한국어로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렸을 때는 그런 말이구나. 조금 살짝 웃기구나 라는 그냥 웃고 넘길 만한 유머와 개그인데 외국어가 되니까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게 유머다, 에피소드다, 재밌는 포인트다, 개그 포인트 이런 걸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진짜 최대한 이 문장 자체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지푸라기만 될 만한 것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왜? 시험에서는 시간이 없어요. 내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평소에 이런 문장을 하나씩 해보면서 무슨 말인지 알고 싶다면 괜찮아도 시험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나왔을 때 무슨 말이지? 난해한데 라고 얘기해도 느낌이 들어도 그냥 그러려니 일단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볼게요. 根据这段话 역시 위에 있는 거랑 질문 방식이 똑같습니다. 대신 문장에 아들이 등장하나 봐요. 儿子 아들이 점점 했으니까 아들이 뭐 어떻다라는 내용을 A, B, C에서 골라야 되겠네요. A 보겠습니다. 爱讲故事 故事는 이야기, 스토리고요. 讲이라는 것은 말하다랑 같은 말인데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설명하듯이 원인, 결과, 결말을 이런 것들을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듯이 얘기를 하는 걸 讲이라 그래요. 그래서 讲故事라는 것은 이야기를 하다 이렇게 의역하겠고요. 동사 앞에 I가 들어갔을 때는 이 행동을 즐겨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또는 우리 아들은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걸 좋아한다라는 뜻으로 A를 이해해야 됩니다. B, 不喜欢晚上 喜欢은 좋아하다, 晚上은 저녁, 근데 저녁을 안 좋아한대요. 밤을 안 좋아한대요. 마지막, 不想, 또 이번에는 뭔가를 하고 싶지 않아 한대요. 무엇을? 早, 起床, 起床이 기상하다, 일어나다라는 동사, 早라는 것은 동사 앞에서는 일찍.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일찍 일어나고 싶지 않아 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본문에서 연관성이 있는 걸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표기해둔 단어 하나 있죠? 자, 3, 4급까지 적용되는 말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거. 3, 4급까지. 어떤 얘기? 但是라는 단어가 본문에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문장과 난해한 상황에서는 但是 뒤쪽에서만 정답 찾으세요. 但是가 무슨 말이었죠? 하지만, 그러나, 허나, 그런데 이런 뜻이었잖아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누군가를 막 좋은 얘기를 해주고 칭찬을 해줬어요. 마지막에 한마디. 그런데 이제 뭐가 나옵니까? 내가 진정하고 싶은 중요한 말과 내가 진짜 이 사람한테 전해야 되는 그 포인트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但是라는 단어가 문장에 보이잖아요. 정답이 요 뒤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문장에서 그나마 A, B, C 세 개의 보기와 연관성이 있는 단어가 무엇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太阳, 태양, 每天, 매일, 一大早, 아침 굉장히 이른 시간, 就, 시간을 강조할 때는 벌써부터, 叫我起床, 나를 불러 기상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굉장히 이른 시간부터 나를 깨우려고 합니다라는 얘기가 뒤에 있는 부분이네요. 완벽하게 해석이 되지 않아도 A, B, C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단어만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까? 起床, 기상, 一大早, 아침 이른 시간. 그냥 이대로 정답을 C로 고르고 가는 게 맞아요. 문장의 완벽한 파악이 안 됐을지라도. 일단 풀었으니까 그러면 문장의 흐름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我问儿子, 내가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太阳和月亮你更喜欢哪个? 태양과 달의 둘 중에서 넌 어떤 게 더 좋아? 라고 했더니 우리 아이가 얘기했습니다. 儿子说当然是月亮.
당연히 달이죠. 그 이유는 뒤에서 얘기해 줍니다. 有了月亮. 有 하면 있다고요. 有了 했기 때문에 생겼다. 또는 하늘에 없던 달이 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이 생겼기 때문에, 즉 달이 떴기 때문에 晚上出去玩, 밤에 나가 놀 때도 뭐가 가능하다고요? 看清路, 길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但是 그런데 태양은 맨날 아침 일찍부터 바로 나를 깨우려고 합니다. 그거죠. 해가 뜨면 엄마가 우리를 깨우잖아. 야,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벌써 해가 중천에 떴어. 야, 해가 떴어. 학교 가야지. 그러니까 태양이 나를 깨운다고 아이가 굉장히 천진난만한 그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한 거죠. 천진한 굉장히 아이들만의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당연히 달이 좋죠. 해는 아침에 날 계속 깨우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인지 우리 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정답이 C가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풀 때는 이렇게 풀지 말라는 거예요. 풀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방법으로 일단은 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제일 마지막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이 문제들 가운데서 오히려 제일 쉽습니다. 거의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갔을 때 이렇게 직접 언급해주는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직접 언급을 해주는 거. 역시 질문 볼게요. 关于 누구에 관련해서 他妹妹 본문에 어떤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본인 여동생의 얘기를 하고 있나 봐요. 可以知道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자, 첫 번째. 经常洗车 车는 차니까 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차를 씻다라는 것은 세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차 자주 한다. 차를 자주 세차합니다. 买了 구매했습니다. 辆이라는 단어는 양사입니다. 보통은 자전거, 버스, 택시 뭐 이렇게 차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셀 때 한 대, 두 대 할 때 량으로 셉니다. 신초라는 것은 새 차네요. 새 차 한 대를 샀습니다. 마지막 认识 알고 있습니다. 每条街道 街道가 길거리거든요. 每条라고 했다는 것은 모든 한 개 한 개를 다 가리켜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길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럼 본문에는 어떤 얘기를 언급했는지, 직접 언급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가 되겠죠. 직접 나와 있습니다. 그냥 딱. 每天早上 매일 아침 出门前 집 문을 나설 때 또 매일에다가 또를 넣었으니까 날마다라는 뜻입니다. 会 할 줄 안다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또 다른 하나의 뜻을 이제는 기억합시다. 이러곤 한다. 어떤 일을 습관적으로 한다라는 뜻. 나 중국어 할 줄 알아요. 나 영어 할 줄 알아요. 그 할 줄 알다가 아니라 이러곤 한다. 왜? 매일 하기 때문에. 매일 아침 집에서 나갈 때면 항상 뭘 하고 납니까? 洗一下车. 세차를 먼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차를 자주 한다라고 정답이 A가 그대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 풀었으니까 역시 5번도 우리 한번 문장의 흐름을 쭉 확인해 보겠습니다. 我妹妹, 내 동생은 是입니다. 한 명의 出租车 택시,司机, 기사입니다. 내 동생은 택시를 운영합니다. 택시 운전합니다. 그녀는 아침에 나갈 때마다 都会洗一下车, 세차부터 먼저 합니다.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他常说车 마치 就像人的衣服一样. 자, 요거 표현 방법. 무엇은 마치 무엇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就像一样이라 그럽니다. 차는 마치 사람의 옷과 같습니다. 车 干净 여기까지 있습니다. 干净. 예. 러가 붙었기 때문에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차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自己开着高兴 내가 운전하는 것도 기분이 좋고 大家 다른 사람이 坐着 그렇게 타는 것도 舒服 편할 겁니다. 차가 깨끗해야지 제가 운전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제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편안할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내 동생은 택시를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나갈 때마다 세차를 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자주 차를 세차한다는 얘기만 한 거지 뭐 새 거 샀다라는 얘기도 안 했고요. 그리고 택시기사라고 해서 모든 길들을 다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다면 이렇게 유추하는 방식으로 정답을 고르는 건 금기사항이에요. 택시기사니까 어쨌든 길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의 기준과 생각이지 본문에서 언급된 적이 없는 내용들을 정답으로 고르면 안 돼요. 꼭 명심해주세요. 네, 이렇게 우리 오늘 또 3급에 등장하는 보기가 아니라 독해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뒤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단어들과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한 표현들일 거기 때문에 꼭 공부하고 암기해 주세요. 네. 네, 그럼 오늘 영상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바이바이.